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무거운 것을 들기가 힘들어지셨나요?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예전 같지 않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어르신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근육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이 떨어져 쉽게 넘어지고 골절 위험도 커집니다. 심지어 면역력까지 약해져 잔병 치레가 잦아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져 당뇨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근육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심지어 다시 늘려주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이 한 가지 음식과 함께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중요한 정보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그 비밀의 첫 번째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육하면 의례 젊은 사람들이나 운동선수들이 먹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단백질은 나이가 들수록 그 어떤 영양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근육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를 막고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밥을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마치 벽돌로 지어진 집과 같아요. 단백질은 그 벽돌 하나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가 되는 것이죠.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건축가가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없듯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들거나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체중 킬로그램당 약 1.0, 또 1.2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이는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의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약 60개에서 70제 입고록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이죠. 생각보다 많은 양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한 번에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3끼에 나누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식사량이 줄어들고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보다는 부드러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선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치아 문제로 고기를 기피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단백질 섭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 식품을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단백질원은 살코기, 닭가슴살, 생선, 계란, 두부, 콩류, 유제품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에 두부를 듬뿍 넣어 드시거나 구이나 조림 외에 부드러운 생선찜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닭고기도 뻑뻑한 닭가슴살만 고집할 필요 없이 삶아서 잘게 찢어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닭게장처럼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면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고 조리하기도 쉬워서 매일 드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 프라이를 2개 정도 드시거나 간식으로 삶은 계란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콩류 역시 훌륭한 단백질원입니다. 밥을 지을 때 검은 콩이나 렌틸 콩을 조금씩 섞어 드시거나 콩국수나 콩비지찌개처럼 콩을 활용한 요리를 즐겨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제품으로는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이 있는데 특히 단백질 함량이 높은 그릭 요거트나 무가당 요거트에 견과류나 과일을 넣어 드시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보다 매 끼니마다 골고루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생선구이, 저녁에 두부와 살코기 반찬처럼 골고루 배분해서 드시는 거죠. 만약 식사만으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어렵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충제일 뿐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단백질 섭취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세포, 효소, 호르몬 등을 만드는 데도 필수적이며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고 피부와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력 있는 노년을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이제 충분히 아셨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근육을 키우고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중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단백질 섭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인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그 재료를 가지고 근육을 만들도록 우리 몸에 신호를 주지 않으면 근육은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벽돌을 쌓을 장소가 없는데 재료만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근력 운동은 우리 몸에게 근육이 필요해, 근육을 만들어야 해 라고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너무 힘들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강도 운동을 할 필요 없이 집에서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었다 내리기, 벽을 짚고 서서 팔굽혀펴기, 아령 없이 물통을 들고 팔 들어 올리기 같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게나 맨몸으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횟수를 늘리거나 아주 가벼운 아령이나 물통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리는 것 외에도 정말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근력이 강해지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설령 넘어져도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하여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주며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어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은 뼈 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체중 관리를 돕습니다. 기분 전환에도 매우 효과적이어서 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엔진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튼튼해야 멀리 가고 오래 갈 수 있듯이 근육이 튼튼해야 활기찬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근육량 유지와 증가를 위해서는 걷기 외에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기능 향상에 좋지만 근육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근육은 약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그렇듯 근육세포 또한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 쉽고 근육 회복 속도가 느려지며 심지어 근육통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소화 기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 운동 전후, 자기 전 등 시간을 정해두고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맹물이 지겹다면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구수한 차를 마시거나 오이나 레몬을 넣어 향을 더한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는 근육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신진대사 전체를 원활하게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물 한 잔이 가져다주는 큰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흔히 잠은 그저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근육을 재생하며 성장시키는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근육 합성 및 지방 분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이 더뎌지고 심지어 근육이 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 단 음식을 더 찾게 만들거나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불면증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것을 피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등 숙면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밤잠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근육 건강을 지키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건강한 근육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근육 건강을 위한 마지막, 하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함께 알아본 단백질 섭취, 근력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숙면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우리 몸의 근육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채로운 영양 섭취입니다. 앞서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지만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고 우리 몸이 전반적으로 건강하려면 단백질 외에도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필수적이며 이는 근육이 뼈에 제대로 붙어 힘을 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근육의 기능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비타민 D 부족이 흔한 편인데 햇볕을 쬐는 시간을 늘리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 예를 들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칼륨은 근육 세포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여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런 미네랄은 견과류, 씨앗류, 녹색 잎빛채소, 바나나, 아보카도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시금치나 다시마, 미역 같은 해조류도 좋은 마그네슘과 칼륨의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와 E는 운동 후 근육 손상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매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배, 감귤류, 딸기, 브로콜리, 피망 등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견과류나 씨앗류, 녹색 잎채소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또한 건강한 지방 역시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세포막을 구성하며 일부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견과류와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균형 잡힌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특정 음식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통곡물,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오색 찬란한 비빔밥처럼 우리 몸도 다양한 영양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식사할 때마다 내 접시가 얼마나 다채로운 색깔로 채워져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근육 손실을 막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중요한 5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충분히 섭취하는 것. 둘째, 근육에게 성장 신호를 보내고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규칙적인 근력 운동. 셋째, 근육 기능과 회복에 필수적인 충분한 수분 섭취. 넷째, 근육 재생과 성장을 돕는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육을 포함한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한 다채로운 영양 섭취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작고 꾸준한 변화가 모여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오늘부터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먹는 것부터 시작하거나 하루에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몸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면 젊었을 때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투자한 만큼 되돌려주는 정직한 친구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곧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고
매일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볼 나만의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나이에도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